3장 가정주부가 피로를 풀고 젊게 사는 법. 지난 가을의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의학 수업을 들으러 보스턴으로 날아갔다. 의학 수업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수업은 보스턴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수강 전에 규칙적으로 철저한 검진을 받아야 했다. 수업의 공식 명칭은 응용심리학 강좌였지만 수업의 실제 목적은 걱정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이 환자들 중 상당수는 정서 장애를 겪는 가정주부들이었다. 걱정에 관한 이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30년 윌리엄 오슬러경의 제자 조셉 프렉 박사는 보스턴 진료소의 외래 환자 중 상당수가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병든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 한 여성은 관절염 때문에 손을 거의 쓰지 못했다. 위암 증상이 나타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통, 두통, 만성 피로는 물론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실제로 고통을 느꼈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검진을 해봐도 몸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옛날 의사들이라면 상상의 산물, 즉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했을 것이다. 프렉 박사는 이 환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손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렛 박사는 의학적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업을 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작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수업을 듣고 치유된 환자들만 수천 명에 달할 정도다. 마치 교회에 가듯이 해마다 수업을 듣는 환자도 있다. 내 동료는 9년 동안 계속해서 참석했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처음 진료소를 찾았을 때 자신이 콩팥 처짐증과 심장병을 앓는다고 확신했다. 너무나 걱정하고 긴장한 나머지 이따금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 상태가 한참이나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무척 건강하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친다. 마흔 남짓해 보이는 그녀의 무릎에는 손주가 자고 있었다. 가족 문제로 걱정이 많아서 죽고 싶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걱정을 그치는 방법도 배웠지요. 이제 내 삶은 평화로워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 수업의 의학 고문을 맡은 로즈 힐퍼딩 박사는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이 이곳에 오면 자신의 문제를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걱정을 쌓아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심각한 신경성, 긴장을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걱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내 동료는 자신의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며 커다란 위안을 얻은 여성을 목격했다. 그녀는 가족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마치 팽팽히 감겨 언제라도 튀어오를 준비가 된 용수철 같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점점 진정되었고 대화의 말미가 되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달라진 이유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약간의 조언과 인간적인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말이 가진 엄청난 치유력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정신분석은 상당 부분 이러한 언어의 치유력에 기반하고 있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 학자들은 환자가 그저 말만 할 수 있어도 내면의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화를 통해 좀 더 나은 통찰을 얻고 좀 더 나은 시각으로 문제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내뱉거나 흉금을 털어놓는 행동이 즉각적인 위안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앞으로 감정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면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눈에 띄는 모두에게 징징대고 투덜거리며 폐를 끼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으라. 친척, 의사, 법률가, 목사, 사제, 그 누구라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수 없는 면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조언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구맹연맹을 소개한다. 보스턴 진료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단체 중 하나일 것이다. 구명연맹은 자살을 가능한 한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삶이 불행하거나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데까지 영역을 넓혔다. 언젠가 구명연맹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로나 보넬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이 책의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면 기쁜 마음으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뉴욕 5번가 505번지 구명연맹으로 편지를 보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신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구맹연맹에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보스턴 진료소의 주요 치료법은 마음속의 문제를 전부 털어놓는 것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그 외의 방법도 사용한다.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기운을 북돋은 글을 모아둘 노트나 스크랩북을 마련하라. 여기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용기를 주는 시, 짤막한 기도문 또는 다른 글에서 인용한 구절을 기록하라. 그러면 비오는 날 오후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마다 거기서 우울한 감정을 없애줄 만한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 중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이 노트를 써왔다. 그들은 이 노트가 정신적인 활력소라고 말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 이 당신의 남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남편이 성인이었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업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자신이 점점 남편을 구박하고 잔소리나 늘어놓으며 초췌한 모습의 아내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당장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의 장점을 정리해 보았다. 꽤나 긴 목록이 만들어졌다. 만약 당신이 인색한 폭군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편의 장점 목록을 작성해보라. 남편의 장점을 읽고 나면 내가 찾던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에게 우호적이고 적절한 관심을 보이라. 자신이 너무 배타적이어서 친구가 없다고 고민하던 여성은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녀는 전차에서 본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을 꾸며내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상상했다. 어느새 그녀는 어디에서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지금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밝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 넷째,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 보스턴 진료소 수업에 참석한 주부들 중 상당수가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을 비롯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을 졸이고 시달린다. 집안일은 끝나는 법이 없다. 가정주부들은 항상 시간에 쫓긴다. 조급한 마음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 다음날 계획을 미리 세워보라고 조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피로를 덜 느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충족되었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을 단장할 여유도 얻었다. 다섯째, 긴장과 피로를 피하라. 쉬고 또 쉬어라. 긴장과 피로를 사람을 늙어 보이게 만든다. 당신의 생기 넘치는 외모에 그보다 큰 위험은 없다. 내 동료가 보스턴 진료소 수업을 들으며 1시간가량 앉아있는 동안 소장인 폴 존슨 교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원칙, 즉 휴식을 취하는 규칙들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실습을 10분 정도 하고 나자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 뻔했다고 했다. 몸의 이완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걱정을 덜어내려면 먼저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당신이 가정주부라면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한다. 당신에게는 남보다 좋은 조건이 하나 있다. 맘만 먹으면 어디에나 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마룻바닥에도 누울 수 있다. 희한하게도 딱딱한 마룻바닥이 푹신푹신한 침대보다 휴식을 취하기에 더 좋다. 바닥은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한 주 동안 실천한 다음 외모와 성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확인해보자.